지금은 기본 STO 모드,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요. 와, 이게 엄청 경쾌하다는 게 처음에 딱 타는 순간부터 바로 느낌이 오네요. 이게 차가 정말 가볍고 경쾌하다라는 느낌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난번 서킷에서도 시승할 때 이 STO를 타다가 사륜구동 스파이더를 시승을 했는데 사륜구동 스파이더가 막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STO가 밸런스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도로에 나오는데도 느낌이 이게 밸런스가 딱 잡혀있고 경쾌하고 막 엄청 가벼운 느낌이 진짜 잘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노면이거든요. 동네에 지나가는 이 길이 요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딱딱하게 들어오는데도 근데도 아주 불쾌하게 막 심하게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저 정도 노면이라면 충분히 평상시에도 타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승차감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 마그네라이드 2.0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마그네라이드는 확실히 효과를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각 주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감을 높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노면에서 굉장히 승차감을 좀 요철을 잘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확실히 하거든요. 이 마그네라이드는 저는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슈퍼카에서도 일반 도로에서 나름 그래도 물론 단단하긴 해요. 인정! 진짜 단단해요. 인정!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얼토당토하게 단단하기만 했던 그런 람보르기니들에 비하면 지금은 뭐 승차감이 이 정도면 이 STO인데도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리가 지금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회전수만 올라갔을 뿐인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특히나 뭐 2000rpm 이하로 주행을 해보면 지금 7단이거든요. 7단에 1500rpm 1400rpm 7단 1400rpm에 57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주행이 돼요. 그리고 가속을 부드럽게 밟으면 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속이 되고 또 뭐 한 2000rpm 전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7단에서도 그게 가속이 꽤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50km 전후에서는 가속하려면 6단으로 내려오는데 한 80km 정도만 되더라도 7단에서 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확실히 STO 모드에서는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부드럽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과속 방지 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리프트 모드가 있거든요. 리프트 버튼을 누르면 앞쪽이 2cm가 올라가는데 요게 다시 내려오는 게 버튼 눌러서 내릴 수도 있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보통 한 50몇 킬로 정도 되면 다시 내려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속 70km 가야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올린 상태로 시내 주행해보면 꽤 오랫동안 앞에 올린 상태로 주행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옆에 앞에 그 바닥 닿는 거 신경 안 쓰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70km 잘 안 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과속 방지 턱 나오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르사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서 오씨, 일단 앞머리 돌아가는 게 진짜 잘 돌아가요. 지난번 서킷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게 앞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정말 빠르거든요.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이게 핸들을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과속 방지 턱도 속도를 이렇게 완전히 줄이면 그리고 웬만한 과속 방지 턱들은 그냥 다 리프트 없이도 웬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이제 리프트를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산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르사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씨, 야,
지금 이게 후륜구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V10 5.2의 최고 출력 640마력인데 근데 후륜구동 가지고 제로백이 3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성능 차들은 사실 후륜구동으로 가속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바퀴만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바닥에다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을 적용해야만 그래야만 제로백이 훨씬 더 낮게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는 후륜구동만 가지고도 3초니까 상당히 강력한 거죠. 지금까지 후륜구동으로 가장 강력한 제로백이 페라리 이제 812 슈퍼패스트가 2.9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 차나 이 차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후륜구동 가지고도 정말 강력한 가속력을 뿜어내는 그런 차가 이 STO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차는 2.9초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트로페오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오, 와, 야, 이건 뭐야? 자연흡기 엔진인데 막 이렇게 팝콘이 빵빵빵 터져. 오씨, 오우. 와, 씨. 와, 아무리 돌아가는 게 예술이네. 오. 와, 근데 이게 지금 레드존이 8,500rpm인데요. 8,500rpm 겁나서 못 쓰겠어. 이게 서킷도 아니고 일반 산길이어가지고 사실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우씨. 오. 우와. 이게 사실 코너링 실력은 지난번에 이미 서킷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것을 일반 도로에서 제대로 다시 느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와, 이거 뭐 다시 한번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접지력 자체도 엄청나게 좋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640마력을 후륜에다 다 쏟아내는데도 근데도 그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접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운포스도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로 급한 그런 산길에서는 그 강력한 다운포스를 사실 제대로 다 느끼면서 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서킷에서 탔던 게, 와,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지금 자연흡기 엔진인데도 근데도 고회전으로 올라갔다가 엑셀에서 발을 뗄 때 뒤에서 팝콘이 바방바방 터진다는 게,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차가 정말 가볍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진짜 잘 들어요. 와, 이거는 거의 엔진이 달린 자동차의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와, 이거 911 GT3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머리 돌아가는 느낌은 거의 비슷하거나 GT3가 조금 더 빠르거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힘을 뿜어내는 방식이 얘는 또 미드십이잖아요.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몸놀림이 가볍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이게 리어 엔진에서 엔진이 뒷바퀴를 눌러주면서 만들어내는 그립이랑 또 다르게 이쪽에 거대한 윙이 만들어내는 다운포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와, 여기를 어떻게 돌지? 오, 우와, 씨. 우와, 지금 더 밀면 뒤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타긴 좀 힘들고, 근데 와, 이게 후륜구동 모델인데도 거의 레일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지금 코너를 돌아주거든요. 와, 진짜. 사운드 하면, 와, 이게 진짜 자연흡기 10기통이라니, 이게, 와, 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 와, 이건
지난번 서킷에서 안 타봤으면 나 오늘 와 죽어버렸을 것 같아. 와 이거 서킷 가져가서 타고 싶어가지고 아마 진짜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다행히 서킷을 한번 드로잉을 해봤기 때문에 와 일단 뭐 서킷 가도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와 진짜 어마어마한 놈이다. 와 이걸 왜 안 샀어? 씨. 야 진짜. 자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방방거리고 버벅 터지고 하는데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STO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오토로 변환을 하면 순식간에 조용해지죠. 이거 뭐야 마법이야? 마법이야. 아니 이거 뭐 차가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와 마법이라고 느낄 만큼 차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이야 사실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걱정이었거든요. 이거 뭘 해야 되지? 지난번에 서킷에서 거의 뭐 끝판왕 부분을 타봤는데 일반 도로에서 그 정도 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차를 가지고 이 단단한 STO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장거리 시승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결론은 굳이 뭐 장거리 뭐 그런 거 염두에 안 두더라도요, 그냥 평상시에 이 차를 내가 데일리로 출퇴근용으로든 아니면 간단한 나들이용으로든 타기에 너무 괜찮다. 크게 부담이 없다. 승차감이 분명히 단단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코르사 모드에서는 나름 요철을 잘 걸러 주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 뾰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짝은 깎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 탈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충격들이 들어올 때마다 몸으로 느껴지는 거는 야 이거 엄청 가볍구나, 엄청 경쾌하구나, 얘가 몸놀림이 끝내주는구나, 밸런스가 정말 좋구나, 이런 느낌들이 계속 몸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타는 거지. 근데 이 차를 만약에 장거리를 타야 된다, 국도로 장거리 타는 것은 좀 무리고, 고속도로라면 장거리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고속도로 노면이 좋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와인딩으로만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엔진 달린 차들 중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911 GT3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GT3가 아니고 GT3 RS가 와야만 적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RS가 와야 적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퍼포먼테랑 또 다른 STO는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게 진화의 끝판왕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우라칸이 사실 그 전에 가야르도만 하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야르도는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태생이었는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약간 뭐 컵 느낌으로 튜닝을 한 그런 레이싱 버전들은 그래도 강력한 성능을 내겠지만, 기본 도로용 가야르도는 약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라칸은 그거보다 확실히 한계가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STO는 그야말로 도로용 버전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진화가 잘 돼 있네요. 와, 야, GT3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완전 그냥 엔진 차잖아요. 근데 페라리 지난번에 시승했던 SF90이라든가 아니면 296 같은 모델은 그 차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뒤에도 있지만 앞에도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사륜구동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바퀴 좌우를 각각 전기 모터가 속도를 제어를 하다 보니까 코너링 성능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전동화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강력한 코너링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이 차는 그냥 엔진만 가지고 그 차체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그 수준을 거의 끝까지 올려놓은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멋지네요. 이건 진짜 소장각인데 이거. 자, 급가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구동 640마력, 제로 103초. 트로피오 모드로 출발할 건데, 트로피오 모드에서는 그 레드존에 가면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깜빡깜빡 할 때 그때 당겨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전방을 보고 있지만 이 계기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불이 들어오면 당기는 거예요. 이게 금방 익숙해지긴 하네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타이밍을 안 놓치고 탈 수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회전 길게 올라가니까 그렇지 초반에는 워낙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감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와. 근데 진짜 힘은 장난 아니게 강력합니다. 지난번 서킷에서는 불과 뭐 서킷 몇 랩 정도 주행해보는 게 다여가지고 속속들이 살펴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하루를 빌려서 반나절 정도를 탔으니까 꽤 많이 탄 건데도요. 와, 근데도 이 차를 아는 데는 반나절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밸런스나 안정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막 끈적끈적하게 깊이 알아서 그 예민한 곳 포인트들을 찾아야만 그 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밸런스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를 완전히 속속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차의 한계를 모를 뿐이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뭔지, 그 매력을 어느 정도 즐기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실력이 막 아주 뛰어난,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 이 차를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내 운전 실력을 키워보겠다라고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타시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이고, 그 대신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포텐셜이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궁금해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 실력이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지는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하면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엔진 사운드가 변하는 포인트가 있네요. 한 4,500에서 5,000 그 사이를 지날 때 엔진 사운드가 변해요.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변하죠, 소리가.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여기는 일반 사운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죠. 네. 한 4,600rpm을 지나는 순간 사운드가 이렇게 올라와요. STO 모드에서는 확실히 많이 걸러줍니다. 네, 엔진 사운드 변하는 거는 STO 모드에서도 똑같네요. 한 4,700쯤 지나니까 사운드가 변해요. 와, 이게 레드존이, 그렇지, 레드존이 8,500rpm이니까 그러니까 사운드가 한 4,500, 5,000 가까이 가서 변하는 거 납득이 되죠. 네. 고속도로에서 안정성을 생각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트로페어보다는 STO 모드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만약에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그러면 안정성을 위해서 더 단단한 게 필요하죠. 근데 이 트로페어는 꽤 많이 단단해요. 그래서 고속주행에서는 코너링이 아닌 고속주행이라면 그냥 STO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STO 모드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계기판에 그 피스톤 그림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저건가 봐요.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내리막 구간이나 그럴 경우에
계기판 상단에 피스톤 모양이 살짝 크거든요. 그때가 아마 엔진을 절반만 사용하는 휴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 STO 모드의 오토로만 돌아와도요, 순식간에 지금 속도에 따라서 7단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7단 정도 가버리면 진짜 조용해져요. 노면도 굉장히 승차감도 좋아지고, 이 정도면 비니 탈만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정말 강력한 레이스카를 현실로 소환한, 레이스카를 공도로 불러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칸 STO를 도로에서 시승을 했는데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일단 저는 뭐니 해도 STO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는 디자인이에요. 기본 우라칸 디자인에다가 펜더랑 뒤에 리어 스포일러랑 위에 루프 위에 공기 흡입구랑 가로에 샤크핀이랑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가지고 완전 레이스카처럼 만들어졌는데 이게 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특별히 튜닝할 필요 없이 이 상태로도 너무나 완벽한 레이스카의 모습인데, 그게 도로용 버전이고 그게 순정이고, 그리고 원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컬러나 데칼 그런 것들 마음대로 다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외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성능이 외관만큼 좋아요. 외관이 더 좋은 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진짜 외관 못지않게, 외관보다 어떤 분들은 성능에 더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기술이, 자동차를 컨트롤해내는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의 그 끝판왕을 보여준 느낌이어가지고요. 지난번 911 GT3를 타고 나서 와, 진짜 외계인들을 얼마나 혹사했으면 진짜 기존에 있던 외계인들 다시 돌려보내버리고 다른 별에 있는 더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GT3도 정말 놀라웠는데, 이 STO는 진짜 GT3 못지않게 진짜 놀랍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킷에서 탈 때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지만 일단 도로에서 타보니까 그 진가를 확실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는 평상시에 타더라고 해도 저는 평상시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집니다. 그때 저축이 되든 밤이 되든 집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했었어야 됐는데 계약을 못한 게 진짜 천추의 한이 되네요. 자, 이 우라칸 STO를 총평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는 엔진 달린 차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12기통에 1000마리 가까이 발휘하는 그런 하이퍼카들도 있죠. 근데 그 차들은 너무 커요. 기름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빠르긴 하지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아벤타도르만 하더라도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근데 성능은 진짜 거의 끝판이고 밸런스가 진짜 최적이고, 그런데다가 차가 가볍기가 한없이 가볍다라는 거, 경쾌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GT3랑 STO랑 둘 중에 어떤 걸 최고로 꼽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스타일에서는 STO가 압승이죠. 압승. 그런 거 감안하면 대충 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가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오늘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우디의 맛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우디 기술이 들어갔지만 아우디만 가지고는 차를 이렇게 못 만들고, 이거는 람보르기니가 만든 거죠. 진짜 끝장났네요. 네, 오늘 우라칸 STO를 통해서 정말 감격의 끝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전동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전동화가 들어가면 또 다른 레벨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람보르기니도 V12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 3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벤타도르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제 아직 차는 공개가 안 됐지만 향후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 차가 나오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전동화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순수 엔진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 거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재밌는 차를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람보르기니 중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게 디아블로거든요. 디아블로를 아주 잠깐 타봤는데 이거는 돌덩이가 그런 돌덩어리가 없어요. 클러치고 엑셀이고 브레이크고 막 밟아도 안 눌러지는 그런 느낌. 기어도 막 진짜 뻑뻑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스프링이 있는 차인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정말 딱딱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이런 걸 사람이 타라고 만든 차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디아블로 후기형이긴 하구나. 근데 이 차는 완벽하게 람보르기니의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완전 현대적인,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이 타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차를 만들어내네요 진짜.